갖고 싶어요. 카메라가? 네. 이거 가지면 뭐 찍고 싶은데? 가지면요. 우리 가족 행복했던 거 찍고 또 풍경도 보고 내가 기억에 남고 싶은 거 찍을 수 있잖아요. 우리 가족 행복했던 때는 어떻게 찍을 거야? 제가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찍고 싶어요. 과거로 돌아가고픈 아이. 그 속엔 행복했던 한 꼬마가 있었다. 삼남일녀. 다복했던 가정의 사랑받는 막내 아들이었던 기석이. 하지만 기석이는 지금 외롭고 쓸쓸하다. 행복한 과거만큼이나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11살 소년. 소년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머릿속 2cm의 공간이 필요하다. 미래를 바꿔줄 희망의 선물. 안 할래요. 한 번만 더 하자. 전번에 했던 거 사진 예쁘게 나왔던 거 있지? 싫어요. 아니 맞다, 왁스다. 예쁜 거다. 벌써 수십 분째 씨름 중이다. 사진을 찍으려는 의료진과 이를 거부하는 기석이 사이에 팽팽한 신경전. 11살 꼬맹이가 여러 사람을 애먹이고 있다. 그래, 아우 기세 다 했어. 다 했어. 가만히 있고 왜 그래? 어? 이 말을 드러내게 한 것이 화근이었다. 선생님 화난다 보고 있으니까. 어? 자, 기사 잘해보자. 속을 확 당기고 그렇지. 자, 여기 봐. 수술을 위해선 꼭 필요한 과정이지만 외모 컴플렉스가 있는 기석이에겐 이 말을 남들에게 보인다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일이다. 여기 봐. 기사 여기 봐. 앞에 봐. 심통이 단단히 났다. 됐어. 됐다 기사가. 집에 와서 짜증났다 지금. 오. 화난다고 이렇게 참는데. 돌아오자마자 수돗가로 달려가 머리부터 감는다. 어지간히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다. 봐요, 머리 봐요. 이상해요. 머리 감으니까. 영 탐탁치가 않다. 수인아, 들어와. 병원에서의 한바탕 소동을 들었는지 누나 수연이 기석을 찾아왔다. 약안 바르면 한대. 약 발라야지. 알았다. 걱정해서 던진 한마디가 기석이의 심기를 또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다. 누나 때문에 상했잖아. 무뚝뚝한 대구 아가씨 수연. 하지 마라. 신경통도 아니지, 장난친 거지, 맞지? 그게 왜 장난친 건데요? 안 하고 싶다는데 누나 왜 억지로 시키지? 내가 안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은 굴뚝 같건만 늘 표현이 문제다. 그래도 이런 누나의 마음을 모르지 않는 기석이다. 역시 표현이 서툰 경상도 사나이지만 누나를 위해 나설 땐 확실히 나설 줄 안다. 엄마가 먼저 시비 걸었다. 엄마가 먼저 시비 걸었다. 때리고 토시면 내 심형은 없나. 남매는 서로에게 그렇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손가락도 이상하고 공부도 갑자기 다른 애들보다 좀 떨어지고 키도 남들보다 좀 많이 작게 그래 기석이 때릴 때는 내가 가가지고 왜 때리냐고 가족이 나를 만만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 애들 불러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가족이 엄무라 놓고 가요. 기석이가 옷장 속에 고이 모셔둔 보물 상자를 열었다. 그 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가족 사진. 힘들 때마다 한 번씩 꺼내보는 사진들인데 요즘 들어 부쩍 사진을 펼쳐놓는 일이 잦다. 많고 많은 사진들 가운데서도 기석이가 유독 좋아하는 사진 한 장이 있다.
우방타 그랬다. 자, 아빠하고 갔을 것 같은데요? 아빠는 우리 찍어줬나 봐요. 없어요. 이게 전세 누나, 이게 저거요. 전기석 저거요. 엄마 아빠의 보살핌이 한창 필요한 나이. 하지만 기석인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빠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그것마저 여의치 않게 되면서 둘째 누나인 수연과 지금의 보육원으로 오게 됐다. 기석이는 어린이 심장재단의 후원으로 수술을 앞두고 있다. 또래보다 작은 체구에 움푹 들어간 이마. 하지만 정작 심각한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였다. CT를 보니까요, 이 전두부 쪽이 조기 유압이 돼가지고 두개골 조기 유압이 되어서 여기가 이렇게 옴푹옴푹 들어가 있는 모양이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뭔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압력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딱 닫혀 있으니까 이 머리뼈가 이렇게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모양을 보이는 겁니다. 난독이 되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능 발달하는 게 좀 떨어질 수가 있고요. 검은 물주머니가 보이죠. 이 뇌실이라 그러는데 여기에 뇌척수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까맣게 쪼여 있으면 이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두증이라고 하는 그 병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건 또 다른 또 수술이 필요할지 모르고. 기석이의 병명은 파이퍼 증후군. 두개골의 조기 유압으로 인해 전두부의 성장이 제약을 받아 안면 기형이 발생한 경우로 머리 둘레가 정상인의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파이퍼 증후군은 두개골의 봉합선이 생후 몇 개월 이내에 완전히 굳어서 뇌의 성장을 억제하는 선천성 기형의 일종이다. 기석이의 병은 학교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30분이니까 요거 조금만 하고 조금만 더 한 다음에 빨리 시간이 빨리 가야 돼. 또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지 않는 기석이. 할 수 있잖아. 하기 너무 싫어. 자, 천천히 해보자. 요거 있는 거. 언어나 사고, 추론 등 고등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두개골의 압력을 받으면서 기석이의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만 것이다. 가장 아쉬운 순간에 기석이가 버릇처럼 찾는 사람은 역시 누나. 수댕아! 아따 오뎅. 저기 오뎅. 수연이도 이런 기석이의 느닷없는 방문이 싫지만은 않다. 기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미술 시간.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림으로 표현해보라는 선생님의 주문에 기석이가 망설임 없이 연필을 그어 나간다. 재밌는 거 바이킹이지. 평소 유난히 그림의 소질을 보였던 기석이. 아빠 너. 야, 잘 그렸지? 그림 속에는 11살 기석이의 생각이 여지없이 드러난다. 희석아, 이 누구예요? 희석아, 이거 누구야? 저 바꾸게요. 누구야, 희석아? 그냥 아무나 그렸어요. 이거요. 누구 그렸어요? 저승사자. 저승사자. 왜요? 희석이 저승사자 좋아요. 형 행복한데 저승사자랑 같이 있으면 행복하나? 뭐 그렇게 해봐라, 얘. 해바라기로 바꿨어요. 맞다, 다만 언제 사랑으로 지을게. 늘 웃음을 잃지 않는 기석이지만 엄마 아빠의 부재는 기석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다.
마음속에 늘 이제 엄마에 대한 그런 아빠에 대한 애정 결핍적인 거나 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 이제 부끄러워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는데 항상 이제 씁쓸하게 이제 말할 때 나는 엄마 없잖아 하면서 이렇게 해주나요? 이런 기석이의 쓸쓸함을 채워주는 건 언제나 기석이의 곁을 지키고 있는 누나다. 큰 수술을 앞두고 있는 기석이를 위해 누나 수연이가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평소 기석이가 노래를 불러대던 그곳. 남매가 살던 옛 동네를 찾아가기로 한 것이다. 지우하고 다 바뀌었고요. 이게 아직 안 바뀌었어요. 여기 원래 씻는 3년 전에 비해 동네는 훌쩍 달라졌지만 옛집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기석이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따뜻했던 집. 그 집이 바로 이 앞에 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 앞까지 갔던 기석이가 맥없이 돌아선다. 누나, 여기 들어보자. 저기 아무도 없었으면 안쪽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있어? 네. 괜히 왔다 싶다. 근데 많이 변했어요, 맞지? 여기. 원래 여기가 꽃하고 많았거든요. 지금 없고 여기 막아져 있잖아요. 쌤 가요. 네? 문득 화도 난다. 기석이가 바란 건 이런 게 아니었다. 여기가 있죠. 1층에 우리 바로 빌라 끝에쯤에 살았거든요. 근데 3년 지나고 여기 살았어요. 원래 여기 말고 딴 데 살다가요. 여기 가고 3년 살다가 또 갔어요. 집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만 기석이의 가족은 그곳에 없었다. 기석이가 그리워하던 따뜻한 온기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남매는 왠지 섭섭한 마음에 쉽게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저녁, 기석이가 외따로 떨어져 있다. 이게 좋아요? 좋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좋아요? 혼자 있고 싶을 때. 내가 언제인데? 예를 들면 잘 모르겠어요. 기석이는 알고 있다.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아빠 엄마가 보고 싶을 때라는 것을. 입원을 앞두고 성형외과에 호출이다. 기석 이거 나가서 봐라. 여기 선생님하고 이야기 좀 하게. 수술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제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은 수술할 때 수술 승인도 해야 되고, 또 왜 저런 애들 사실 6개월이나 1년 안에 수술해 줬었어야 되는데 왜 못 했는지. 아주 어릴 때. 했었다면 지능이 저렇지 않고 아마 자기가 갖고 태어난 지능으로 발전했을 게 틀림없거든요. 전 방치해서 저런 거거든요. 확실히 아시진 못하겠지만 아마 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면 이라서 좀 이렇게 지금 이제 아버지가 그 수연이하고 이렇게 기숙이를 맡겨놓고 그 사업상 굉장히 어렵고 해서 아빠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수술하게 되면 저희들 다시 또 연락을 하는 방향으로 뭐 이렇게 알아보든지 해서 연락되도록 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거는 이제 수술하기 전날 수술 동의서에 이제 사인하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좀
노력을 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보육원에선 긴급 회의가 소집됐다. 기석이 아버지와의 연락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수술을 위해선 아버지의 동의가 필요하다. 넣는 것만큼 그만큼 힘든 수술인데 그 아버님은 그때 그 오실 수 있으시죠? 언제야? 내일 내가 병원에 따라갈까? 응? 어? 어? 내일 응, 따라와 그런다. 따라갈게. 수술을 앞두고 특별히 허락된 남매의 시간. 기석이와 수연이는 오늘도 그들만의 대화법으로 서로의 애정을 확인한다. 오늘 기석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다. 앞머리에 솜한 대도 싫어하던 기석이가 큰 결심을 한 셈이다. 아, 좀 이상해요. 네. 머리카락이 한 올 한 올 떨어져 나갈 때마다 기석이의 고개가 자꾸만 숙여진다. 아무리 봐도 어색한 모양이다. 이제 언제 줘요? 뭐지 이렇게 한다. 그래 모두 돌려가자. 싸가? 근데 기수가 귀엽다. 아, 남편 문제가 나이스 되겠다 여름이라서. 아, 싫어요. 가자 내리자. 문제야. 고스란히 드러난 머리가 자꾸 신경 쓰인다. 수술을 위해 피를 뽑아야 할 시간. 누나 뒤에 있어. 안 아프. 어디가? 그저 멋있어지는 수술이라고만 생각했던 기석이의 마음속엔 없던 일들이다.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힘든 순간이다. 엄마 아빠라도 있었다면 응석이라도 부리련만 지금 기석이 곁엔 누나뿐이다. 야, 기수가. 그렇다고 마냥 기다려줄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잠깐만 그냥 그지? 야. 뺀다. 선홍색 붉은 피가 바늘을 타고 흘러나왔다. 바늘이 뽑힌 후에도 기석인 한참이나 서러웠다. 애기가 뭐 그렇지 뭐 그지? 그자. 아빠? 봐라. 무서워. 엄마. 아기. 기석인 엄마 품에 꼭 안겨있는 아기 곁에서 떨어질 줄을 모른다. 몇 시간 후 보육원 원장 선생님과 함께 아빠가 왔다. 지난 가을에 본 뒤로 8개월여 만에 만나는 아버지와 아들.
기석이의 얼굴에도 모처럼 활짝 웃음이 피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아빠가 반갑고 또 어색하다. 괜한 말로 아빠가 분위기를 풀어본다. 뭐야? 그 가지고 남자가 임마 잘생기게 만들면 임마 그 배고픈 것도 참고, 응? 그지? 이거 맞다. 그래서 이 원래 싱싱하잖아. 아빠도 싱싱하잖아. 아빠 보니까 좋아? 그저 생각만 해도 마냥 좋은 아빠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부터 머리를 아빠가 처음으로 주치의 앞에 앉았다. 네가 태어나서 1살 이전에 만약 수술을 했었다면 그 지능이, 그러니까 뇌가 크는데 압박을 덜 받았기 때문에 지능이 뭐 정상적으로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수술한다고 고병원에서나 예. 고병원에서 기저귀를 놨는데 예. 그것은 나가 아무 이상 없다 그래. 눈에 이제 염증마시게 가지고 울고 이러길래 내가 그런 걸 못 느꼈고. 아빠는 지금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천천히 다치하는데 여기가 쉽게 말하면 일찍 들어붙은 거예요. 뼈가 붙어서 뇌가 커지는 거를 잡고 있는 거. 그러니까 머리가 납작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빨리 발견해가지고, 그죠? 잡고 있는 걸 일찍 풀어줘. 그 병원에서 그랬다 해서 뭐 그때 당시 수술했든지 무슨 뭐 어떤 방법이 나왔겠죠. 근데 그런 말도 없었어요. 용모 개선을 위해서 수술을 하는 것 치고는 수술 자체가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수술 중에 뭐 수술 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로 인해서 사망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부상이 굉장히 많이 오네. 증후군이 있는 애들은 마치 합병증이 생길 우려도 일반 그냥 정상 장애가 없는 애들에 비해서 높을 뿐더러 수술 자체에 그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생각보다 기석이의 수술은 어렵고 복잡했다.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다.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버님 잠깐 저희 아버지하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버지 좀 저희 선생님 잠깐 나와요. 아빠와 의료진 간의 길고 긴 대화가 이어졌다. 그리고 기석이에게도 긴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오고 있었다. 기석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왜 태어나면 좋아? 태어난다고 하는데. 누가? 쌤이. 내가? 아, 전화로? 응. 그 수술을 태어나면 좋아? 응. 그래서 여기 왜 왔는데 그럼? 시답지 않은 말로 애써 섭섭한 마음을 감춘다. 기석이의 퇴원이 결정됐다. 아빠의 수술에 대한 이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있는 수술을 감행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어렵사리 추진되어 왔던 기석이의 수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석이의 미래를 위해선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내색은 안 했지만 수술을 내심 기대해왔던 기석이. 이대로 기석이를 실망시킬 수는 없었다. 이제 딴 거 드릴게요. 얼마 후 기석이가 다시 병원을 찾았다. 기석이에게 수술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아버지 그 행동으로 인해서 애가 수술 못했던 것 때문에 굉장히 실망하고 많이 힘들어했었거든요. 그 다시 수술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수술을 앞두고 조병채 교수가 기석이를 찾았다. 그래. 기스가 내일 수술한다. 그리고 보호자분 내일 아침에 한 마취를 8시쯤 해가지고 그래서 저녁에 아마 마취과 선생님이 와서 한번 얘기 한번 볼 거예요. 상태를 보고 하면은 뭐 모양을 봐서 이제 여기 기다려왔던 수술이건만 막상 수술이 코앞으로 다가와선지 기석이가 잔뜩 긴장했다. 내일 보자. 알았지? 지금 형아 옆에 있거든요. 형아가 너무 잘 지내고 형아 자꾸 놀러 가. 그래. 자, 내일 보자. 기세 같은 경우는 여러 군데의 성장점이 한목에 다 같이 멈춰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골신연기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요 끝을 돌리게 되면 한 번 돌리면 하루에 1mm씩 늘어납니다. 그 하루에 1mm씩 한 20일 정도 이렇게 매일 하루에 1mm씩 두개골을 앞으로 전진시키는 방법입니다. 밤새 자고 일어난 기석이의 표정이 어제보다 더 굳어 있다. 수술 잘해볼게요. 혼자 큰일을 치러내기엔 아직 이른 11살 소년 기석이다. 하지만 이제 와서 피할 순 없다. 다시 한번 기운을 내보려고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 짠. 파이팅. 파이팅. 짠. 아, 계속 나요. 계속 눈물 나. 하품입니다. 너스레를 떠는 기석이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선생님이다. 말씀드리시면 걱정 안 돼요? 아빠와 엄마는 끝내 오지 않았다. 11살 나이에 홀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기석이. 앞으로 5시간, 생사가 나뉠 수도 있는 대수술을 기석이는 혼자 치러야 한다. 일단은 환자가 안정이 될 때까지 일주일 정도는 감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 감염의 위험성을 무사히 넘기면 다음 주 중에 퇴원할 수 있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기석이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기석이 엄마 오실 거야. 눈 떴네? 잘했다. 기석아. 그토록 바라던 수술이었지만 11살 소년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무게가 만만치 않다. 그래. 기석. 그래. 수술도 수술이지만 절골된 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수술 후 감염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뇌 부위인 만큼 그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기서가 지금 목 많이 마르지? 요거 꺼지에 물 조금 축인 건데 목 축이고 있고 나중에 의사 선생님 오면 지금 수술 금방 했기 때문에 물은 못 먹어요. 그치? 조금 참아야 돼요. 요거 일단 가지고 있어. 의사 선생님 오면 물어봐 드릴게. 수술 후 내내 잘 참아주었던 기석이가 단단히 짜증이 났다. 물을 주지 않는 이유가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 모양이다. 목이 많이 말라. 울지 말고 얘기해야지. 수술의 고통보다 갈증의 고통을 참아내기가 더 어려웠다. 뚝. 울면 더 머리 아프다. 응? 꺼지에 물줘도 다 버리고 한 개 더 줄까? 그래, 의사 선생님 오면 바로 기석이 물 드리라고 할게. 선생님 마음대로 못 줘. 응? 고통의 끝에 빠져든 또 다른 세상에서 기석이는 어쩌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그때 아빠가 다시 돌아왔다. 아빠의 채취를 몸으로 느꼈던 것일까? 기석이가 거짓말처럼 눈을 떴다. 기석이, 아이고 왜 먹었어? 와. 본능처럼 튀어나온 한마디. 기석이는 가장 기다렸던 사람에게 가장 간절한 것을 소망했다. 먹고 싶구나. 공부를 치고 하면 안 돼? 알았지? 머리 만져도 안 되고. 응? 조금만 더 참는해, 알았지? 아이고, 우리 착하네. 응? 참을성도 있고. 응? 아빠보다 더 씩씩하네. 아이들 곁을 지키지 못하고 있던 사이 11살 철부지였던 막내 아들은 그렇게 훌쩍 자라 있었다. 수술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병실. 기석이 상태도 좋고 이제 뭐 상처도 잘 낫고 있어. 내일쯤 퇴원해도 될 것 같아. 내일요? 오늘 오후 해도 되고. 응? 기석이는 장난기 넘치는 11살 소년으로 돌아가 있었다. 의료진들에게 작별 인사를 구하는 기석이의 목소리에 힘이 넘친다. 파티면 발걸음도 오늘따라 가볍다. 수술로 기석이가 얻은 것은 머릿속 2cm의 작은 공간만이 아니다.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것.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이 어쩌면 기석이에겐 더 큰 선물일지도 모른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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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